위기의 정경도, 위기의 강경화, 이른바 외교 안보 라인의 투톱에 대한 경질 요구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정경도 국방장관의 경질론이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의 목선 경계 부대의 근무병이 휴가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목선 경계 집회 사단 초소 근무병이 투신을 했어요. 지난 8일 원효대교 부대 복귀를 앞둔 휴가 중인 A1병이 한강에 투신을 합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 그런데 이 A1병은 공교롭게도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경계 실패 책임이 있는 23사단 소속이에요. 그것도 경계병. A1병이 지난달 15일 오후에 근무조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북한 목선이 둥둥둥둥둥 아주 유유히 우리의 경계망을 다 뚫고 상륙까지 했었던 그날이에요. 오후에 근무를 했었던 근무조다. 지난 1일에서 9일은 이 1등병이 정기 휴가를 갑니다. 복귀 이틀을 앞둔 8일 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것이지요. 과연 이 일병의 극단적 선택과 북한 목선의 경계 실패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단 육군의 입장은 A1병은 목선 정박 이후 15일 오후 근무였다. 그날 오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목선은. 합조단의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 당일 지난달 24일에는 더군다나 휴가가 있던 상황이다 라고 연관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군과. 군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더니 말도 없이 우리가 상의 없는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 부대 사람들이 징계받고 조사 들어간 상황에서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해서 발표할 수 있느냐. 유족들은 군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 그렇다면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육군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1병이 소초에 투입된 4월 이후 간부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 군 스스로 이 1등병에게 폭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에요.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1병의 소초가 경계 실패 책임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부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상황이 A1병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 목선 경계 실패와 아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정부 소식통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생태 같은 아들. 1등병이 군부대, 군 복무 생활하다가 휴가 나와서 복귀 며칠 전에 이런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 이 북한 목선. 전 북한 목선이 그래서 너무 싫어요. 미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지금 군 발표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1병의 사망은 이번 사건 북한 어선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계가 뚫린 소초, 거기에 대한 경계 실패의 책임, 안보가 구멍 뚫렸다고 전 국민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부대에서 과연 그럼 그 북한 어선 들어오는 그것만 요번에 확인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전후로 후로 혹시 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제기될 만한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A1병에 대한 잘못 같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간부가 질책도 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혼도 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군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발표를 해버리면 유족들 가슴은 정말 이미 가슴이 아픈데 더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럴 것이 아니고 이 A1병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받아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유족과 상의한 다음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A1병과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군대의 문화가 좀 폐쇄적이고 무조건 일만 벌어지면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네.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A1병이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경찰이 출동했지만 나머지 소지품 같은 걸 지금 군 헌병에서 다 인계해서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군 헌병의 수사 발표 이것만 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행동하고 차 감추게 급급하면 누가 그 발표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유족들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면은 좀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폭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군 관계자도 군 당국도 인정한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폭언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폭언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들에게서 입을 닫고 있는 상황. 특히나 김배인 박사님 유가족들이 군의 이 같은 발표에 조금은 반발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유가족들에게는 언론 접촉하지 마시라라고 당부하더니 이런 식의 내용을 어떻게 브리핑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군의 내용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군의 이번 목선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군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그 23사단에서 해당 사건이라는 그 부대에서 바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던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군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감찰, 검사 이런 걸 받게 되거든요. 저는 당시에 제가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당시에 부대일지를 쓰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들어와서 그 사건만 찍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의 부대일지를 다 검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을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있었던 6월 15일 이 본인이 상황 경계를 쓰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업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의 감사라든지 감찰 등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4월 달에 전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업무 미숙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이 일병에게 엄청나게 심적인 부담감이 있던 것이 아닌가 싶고 휴가를 나오고 복귀하기 전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간의 상황들을 유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의 책임들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